한줄 요약, 팔아라. 빨리 이래도 안 팔래? 약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숨은 의도는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사실 1월 달에 막 좋다 하고 5월 달에 막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좋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죠. 2만 원대부터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조정 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 뭐 단기 뭐 한 이틀 정도 조정 주고 올라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정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털어라 이거죠. 이래도 안 털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기사 살펴보면은 윤 대통령이죠, 전에. 무리수의 K 원전 50년 족쇄, 미의 원전 1기당 1조 원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었고, 방금 전에도 장 마감하고 올라왔던 뉴스인데 체코 원전 계약 논란, 대통령실 산업부의 진상 규명 보고 지시,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사의 팩트는 어떤 실제 협상서에서 기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전체 맥락이 이래요. 약간 굴욕, 뭐 노예제약, 뭐 프레임을 어떤 강조를 하고 한쪽으로 쏠린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하나예요. 사람이 만든 문제, 어떤 악재는 사람이 해결한다라고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AI가 없어질 건가? AI 전력 투자 안 할 거야? 전 세계적으로 할 건데? 그거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져요. 결국에는 그러면 사람이 어쨌든 지금 이 노이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이즈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좀 기사를 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실제로는 국제 원전 계약에서는 이게 흔한 장기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건데 이제 타이틀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SMR 독자 수출 봉쇄 핵심 키워드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부 한수원 측 반론이나 어떤 대응책에 있어서는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체코 계약이 노예 계약과 무슨 맞교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 어떤 타이틀이 나왔는데 분쟁 리스크 회피라는 맥락은 이제 축소가 되었죠. 네, 그래서 연료 공급 독점 비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나왔었고 국제 원전 시장 관행과 좀 비교했을 때 결여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줄 요약, 팔아라. 빨리 이래도 안 팔래? 약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 기사 내용은 과장되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숨은 의도는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죠. 제가 그래서 지금 뛰어가야 될 판입니다. 네, 아무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갈자리라고 보고 방송 나왔는데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렇게 손절을 했다는 사람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중에서 갈자리라고 여기서 베팅했는데 여기서 손절했다니까요, 저.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갈자리에서 못 가면은 제가 수없이 두들겨 맞아봤잖아요. 정말 많이 맞아봤거든요. 근데 갈자리라 생각했어요. 이거는 일단 내가 두들겨 맞아도 베팅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갈자리에서 이렇게라도 갔어야 되는데 갈자리 못 가네. 이러면은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해서 내려왔잖아요. 오늘 갭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일단 박스권 하단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매수할 재밌는 구간이 왔죠. 어쨌든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고 여기는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셔야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뭐 그러면은 사실 단순해요. 여기 52,000원 선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 선. 네. 두 가지 레벨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이 트렌드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든 이런 식으로 연결하든 하면은 이 하단이랑 그 다음에 수평 매물대랑 겹치는 구간들이 트레이딩 포인트가 된다. 네,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탈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봤을 때.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안 움직여도 평균 일본 거래대금은 1조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두꺼워요, 생각보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돌파하고 간다?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막 엄청난 후자가 나와서 이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한 5조에서 한 6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돌파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1조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저항받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기회다. 일단 기회예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기회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저 여기서 손절 나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날
그래서 3% 손절 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기회가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점을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은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수익이 가능한 레벨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여기가 2008년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2012년도예요. 예, 2012년도, 2008년도 매물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 한 4년 정도의 매물대죠. 3년에서 4년 정도의 매물대인데, 사실 이 매물, 아무리 이 종목이 물론 좋아요. 정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라는 정말 쉽지 않다. 정말 강력한 재료를 동반해서 또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와야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6월 달이죠. 사실 6월 달에 야, 74,000원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4,000원에서는. 근데 74,000원이 왜냐면 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야 근데 너는 지난주에 74,000원, 73,000원, 72,000원? 72,000원 샀거든요. 저도 샀는데 왜 너는 사냐 할 수 있는데, 돌파가 될 거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잘라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간격이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한 4년 동안 여기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은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급락, 악재를 동반한 급락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히 좀 바로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예전에 뭐 잠깐 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저는 급락장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달이었나? 3월 달에 유상증자를 맞았어요. 유상증자 맞고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한 20%까지 하락했나? 그때도 최저점은 제 교육방에서 다 잡아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손절을 짧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뭐 말로만 좋다 했던 게 아니라 실제 제 뭐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몇십억 벌었네, 뭐 몇억 벌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매매 타점들도 다 이랬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박스권 만들다가 내려왔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한 수십 번 거래했겠죠. 수십 번 거래하면서 지난주에 딱 한 번 손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손절했는데, 손절 안 했어도 됐어요. 안 했어도 되는데 왜 손절했을까라고 하면은, 어쨌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하방으로 나오면은 그게 만약에 항상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이 박스권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핵심인데, 박스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화, 아니면은 두 번째 저항을 받기 위해서요. 저항. 그러면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박스권을 박스를 여기서 일봉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월봉이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여기는 또 단단한 지지라인이 되면서 굉장히 더 크게 갈 수 있는 구간이 되죠. 10만 원 선까지, 뭐 아니면 1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이거에 대한 조정을 받는 거다. 이 상승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아갈 생각이다, 아니면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해도 기회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기 시세 차익을 이렇게 결국에는 급등하게 누군가 팔아줘야 그 새로운 사람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신용을 안 썼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기회를 저 윤사무엘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증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수십 번 매매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제자분들과 함께 증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도 윤사무엘과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이런 저점 파동, 이거를 한번 공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